정치권도 헷갈립니다. 여당, 야당 모두 복잡합니다. 야당 쪽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역시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게 중형이 구형이 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대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은 죄대로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여당도 소위 김대남 녹취록이 터져가지고 김대남 녹취록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참 한심하다, 당원들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김대남 녹취록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다, 독대를 원했던 한동훈 대표는 패싱을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렇게 여야 가리지 않고 좀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연 3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고 오는 11월 엄중하게 처벌이 될 것이다, 엄중한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일부와 개딸들이 발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검찰의 중형 구형에 대해서 이런 것이죠. 11월 달에 1심 선고가 나더라도 이재명은 승복을 할 수가 없다,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 이제 불복하는 이걸 시작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계속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 개딸들이 모두 나서서 탄원서를 내겠다,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겠다, 이재명은 무죄다, 지금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그 재판부에 민주당이 밝히기로는 90만 명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십만 명에 가까운 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딸들이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고 이재명은 30분짜리 소위 이재명과 위증교사에서 이재명과 김진성이 나눈 녹취록을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직접 국민들에게 판단해보라, 지금 검찰이 조작했다, 이 이야기인데 이 바쁜 국민들이 그 30분짜리를 모두 주의 깊게 들어야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은 교활합니다. 변호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증교사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기억나지 않고 잘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런 소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되겠어, 내가 어떻게 증언하면 되는지를 자료를 보내줄 테니까 이대로 해주면 좋겠어, 교묘하게 중간중간에 계속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라는 말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게 이재명 말처럼 위증교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또 이런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거짓말 아닌 것처럼, 가짜뉴스 아닌 것처럼, 위증이 아닌 것처럼, 교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서 핵심적인 것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걸 공개를 하고 오늘은 또 민주당 법사위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의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이화영의 대북송금 이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 오늘 엽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 이화영은 출석을 합니다. 34명의 증인을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박상용 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 중이기도 하고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또 이화영은 나온다, 이화영 부인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핵심이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 탄핵 청문회 여기에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지금 뻔하게 속이 보이는 것입니다. 박상용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해서 박상용 부부의 지난 10년간의 출입국 기록을 모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지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박상용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대북송금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걸 드러내고 조작했다, 검찰이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대북송금 이걸 조작을 했다면 이화영의 재판이 잘못된 겁니다. 소위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 판결 이화영의 대북송금 등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진우 부장판사가 검찰이 조작한 이 증거로 재판을 했다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서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 또 거기에 재판부도 휘둘리고 있다, 판결을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걸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난동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다라고 하니까 이거 재판부는 관계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박상용 검사가 사건 조작을 했다면 1심 판결을 내린 신진욱 부장판사가 검사의 이 조작에 휘둘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검찰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신진욱 부장판사까지 모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8일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이 열립니다. 신진욱 부장판사 주재로 열립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이 재판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 거짓 선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이화영 등 자기 쪽 정인들 민주당 쪽 정인들만 모아놓고 지금 정청래가 자기가 무슨 판사처럼 이렇게 재판을 여는 식으로 해서 지금 여론 공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 의도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 관련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채택해 놓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한 달여 동안 또 거짓 선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민주당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켜봅니다. 이재명이 유죄 판결이 나겠구나.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당연히 11월에 1심 선고가 나와도 불복하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개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난동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동질을 벌이면 민주당 내에서 플랜 B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 믿을 것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해서 김건희 여사 헐뜯기를 해서 이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로 좀 몰아갈 수 있느냐. 그런데 여론은 싸늘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역풍이 불 것이다.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재명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난동질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재명의 재판에는 안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개딸들의 난동, 국회에서의 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위정교사와 선거법 재판 1심 선고에서 분명하게 검찰의 구형 이후에서 밝혔듯이 검찰이 정치 권력을 악용해서 사법 시스템을 품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또 한 차례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 판검사 모두 넣으려고 하다가 이재명이 계산을 해보니까 판사들에 대해서는 겁이 나니까 검사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아마 판사까지 넣게 될 겁니다. 법 왜곡죄라고 하는 우리 위헌입니다. 위헌. 이런 법안을 또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측근들과 개딸들이 난동질을 벌이고 탄원서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 지금 준비에 들어갔다. 김동연을 중심으로 김동연이 아마 이재명 이후에는 김동연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실력을 갖췄지 않느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복잡한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통령의 재가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오늘에라도 재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가지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국회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제 이걸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주말이든 언제든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재표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끝으로는 여기에 김건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총선의 공소시효 만료가 10월 10일입니다. 오늘 10일 끝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재표결을 해야 한다. 그래야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이걸 끝으로는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은 국민의힘의 갈라치기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걸 재표결해서 다시 법안으로 확정을 짓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을 한다면 200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108명이지 않습니까? 8명의 이탈표. 이제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지금 양당이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늘 10일 공수시효가 만료된다 이 이유로 해서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겠다. 언제든지 열겠다. 갑자기 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집해서 내일 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회의를 언제든지 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가급적이면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을 했을 경우에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명만 참석을 하게 되면 200명 가운데 3분의 2만 찬성을 하면 법안을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걸 노리고 있는 것이죠. 장배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모두 참석을 해야 합니다. 모두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모두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중에 8표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이게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뭐 대통령실도 완강한 만큼 모두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모두 본회의가 열리면 다 참석을 해서 모두 반대표를 던져야 이 법안을 폐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걸 노리고 계속 지금 뭐 휴일이든 주말이든 휴일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재명과 개딸들이 이재명의 이제 유죄가 확실해지면서 난동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또 재판부를 상대로 여기에 이제 맞서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자, 지금 이재명 고차한테 문재인도 중요 범죄 혐의 피의자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위 서창호에 대한 자리를 주고 또 그 대가로 문재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상직을 앉혔다. 그런 상황에서 문다혜 남편인 전 서창호에게 지급된 돈이 2억 1,300만 원. 이걸 뇌물 혐의로 잡고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기 수사에 보면은 문다혜입니다. 문다혜를 통해서 돈이 오고 간 시점. 그러니까 5천만 원 뭉칫돈을 문다혜를 보내는데 김정숙이가 자기 친구, 지인을 통해서 또 보냈다. 또 문다혜에게 돈을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유성화, 청와대 춘추관장이라든지 양예스라고 해서 김정숙의 6급 직원, 대통령실에 청와대 6급 직원을 통해서 그것도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 디자인의 딸을 통해서 줬다거나 또는 청와대의 그 당시에 경호처 직원을 이용해서 돈을 줬다. 이게 한 차례가 아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의 범죄 수사가 문다혜를 중심으로 돈을 거래되는 모양들, 그리고 김정숙의 특활비, 이 돈이 5천만 원 준 게 이 특활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집에서 5천만 원 뭉치돈을 어떻게 갖고 있을? 그게 바로 대통령실에서 관봉권이라고 해서 그동안 김정숙이 옷을 살 때마다 그 디자이너 집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보를 하기를 이게 관봉권 띠가 있더라.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항공원에 전달될 때 그때 딱 이게 묶어있는 상태로 김정숙 측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국고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썼다는 건데, 문제는 이 수사가 굉장히 늦다 하는 겁니다. 이거 알려진 것만 해도 벌써 오래됐는데 도대체 검찰이 뭘 하고 있다가 이제서 포렌식을 한단 말이에요. 문다혜에 대한 포렌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검찰은 문다혜 휴대의 전달을 통해서 문재인과 전 사위였던 서창호의 관계를 입증한다고 하는데, 동아일보 오늘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주지검은 문다혜의 법률 대리인을 서울 서초구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불러서 휴대전화 암호 해제 절차 등 압수물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문다혜 측에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대리인이 됐든 변호인이 됐든 본인이 됐든 누구도 검찰 쪽에 오지 않았는데 이제 서서히 문다혜 측 변호인들, 법률 대리인이 와서 창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 8월 말에 문다혜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입회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수사가 늦어왔다는 겁니다. 8월 달에 휴대전화를 압수해 놔놓고 지금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2달 가까이 걸렸다. 이것만 하더라도 검찰이 느릿느릿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오히려 문재인의 수사를 막아왔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 이런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을 비롯해서 그 검찰 요직 중에 핵심 세력들은 다 문재인 때 승승장구를 했던 사람들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쪽의 비리, 말하자면 조국 사태, 그리고 울산 비리, 원전 등등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서 업무 배제가 되고 이게 징계를 받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그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원석 등을 포함해서 안에 있었던 친문 세력들이 아닐까. 검사들 가운데서도 지금 문재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주고 밀어줬던 세력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원석 밑에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다혜의 이제 포렌식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곧 문재인과 그리고 김정숙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빨리 수사를 해라. 지금 이 국민들은 문재인 수사한다, 이재명 수사한다, 이재명 수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이 벌써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년 만에 지났습니다.
정권의 힘이 빠질 시점입니다. 반환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이재명이 대반격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탄핵을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들도 탄핵하게. 이러니까 국회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되는 가운데 감옥에 있는 피고인, 피의자 이화영을 불러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있는, 그래서 전 국민을 속이기 작전. 이게 지금 이재명의 작전이 아닌가. 이재명이 위정조사나 그동안 선거법 위반 전부 다 거짓말 때문에 생긴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우리 국민을 속여가지고 끝까지 거짓말로 정권을 또 찬찬하려고, 그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가짜뉴스, 마녀와 악마화 시켜가지고 결국은 언론 보도를 이용해서 탄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스모킹 건이라 했던 태블릿 PC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거기는 최순실 씨가 드레스덴 연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그 내용을 고칠 수 있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거 국민이 속인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은 가짜 공화국이 돼가지고 온 곳에서 가짜 뉴스, 공작 뉴스, 그리고 몰래카메라 이런 걸 가지고 뭐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문다이만 하더라도 8월달에 압수수색 해놨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검찰이 욕들어 묻고 검찰이 탄핵을 당하고 이런 수모를 듣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8월 말에 이 확보를 했지만 입회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수사가 늦어져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다혜 측은 휴대전화 암호 해제 절차 등의 포렌식의 모든 절차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문다혜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의 혐의, 바로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혐의도 벌써 몇 달, 아니 1년이 넘은 것 같다. 뭐 수사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문재인은 불러가지고 수사를 하고 빨리 구속시켜달라. 범죄 혐의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뚜렷한데 이재명의 범죄 혐의도 3층 동자도 다 알고 있고 그 관련된 혐의뿐만 아니라 판사들까지 변호사들까지 전부 다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검찰들만 이렇게 느림보 그런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검찰이 그야말로 정광석과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늘 뭘 하는지 정말 기가 찬다 이렇게 생각 들어집니다. 검찰은 문다혜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문재인이 문다혜 부부와 금전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걸 지금 규명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과 문다혜 부부가 사실상 경제 공동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창호의 특혜 조용히 문재인의 뇌물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쪽에서 생활비를 대주고 그 다음에 청와대까지도 들어가서 살았던, 그런데 타이스타트에서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오히려 문다혜가 이제 이 서창호 쪽으로 상직으로부터 그래서 매달 월급 800만 원 그리고 350만 원의 체류비 이걸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1억 2억 1,3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다혜가 지금 뭐 거래했다는 걸 보면 굉장히 거래 규모가 많고, 그래서 이 포렌식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동안 계좌 추적을 했으니까 그 계좌 추적을 한 돈과 포렌식 했을 때 대화 내용을 딱 맞춰보면 그게 빼도 먹다 못하는 증거 목록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